안녕하십니까, 부스트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트윈 시승기 촬영을 위해서 이포보호에 왔습니다. 아프리카 트윈이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어드벤처 바이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프리카 트윈의 이미지와 이포보가 잘 어울리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날씨도 따뜻하고 오늘 아주 촬영하기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할 차량은 저의 절친이신 그 앤디 형님 차량입니다. 저하고 이제 매번 같이 이제 투어 다니시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좀 뺏어서 한번 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끔 타본 그런 느낌을 오늘 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시승 차량은 그 DCT 차량인데요. 요즘 바이크 타시는 분들한테는 어드벤처라는 장르가 큰 인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 차종으로는 F800GS나 1200GS가 있지만 이 혼다만의 그 DCT 변속기에 대한 그런 편안함이라든가 가성비라든가 또는 그 국내에서 이제 아주 유지 보수가 편한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죠. 아프리카 트윈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아프리카 트윈은 어제 오늘 나온 차는 아니죠. 아주 여러 세대 동안 그 혼다가 이제 갈고 닦고 해서 지금의 이제 아프리카 트윈이 된 거죠. 네, 저같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크를 타신 분들은 사실 아프리카 트윈이라고 하면 CRF 1000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아프리카 트윈이 처음 개발된 거는 1986년 그 다카르 랠리에 출전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는 NXR 750이라는 모델로 데뷔를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이제 명창 것이 처음에 데뷔하자마자 1986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다카르 랠리에 4연승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 이제 양산된 모델은 XRV 650이 이제 1988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생산이 됐습니다. 이 모델이 이제 1세대 모델이 되는 거죠. 2세대부터 이제 나온 모델이 이제 XRV 750인데 이거는 이제 모델이 이제 세분화되면서 그 몇 세대를 걸쳐서 이렇게 그 개량이 되고 거듭난 것 같습니다. 네, 이전 세대 모델들보다 그 CRF 1000L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모델은 이제 2014년도 그 국제 모터사이클 쇼에 처음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XRV 750이 2003년도에 단종된 후로 많은 이제 아프리카 트윈 팬들이 10년 넘게 이제 기다린 거죠. 그런데 제품 출시를 앞두고 혼다 구마모토 공장에 지진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일정이 많이 이제 차질을 빚어서 그 아프리카 트윈 팬들이 엄청 이제 소가리를 했죠. 네, 10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혼다의 그 최신 기술들이 이제 대거 많이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백미는 이제 DCT 미션이죠. 네, DCT 미션 내부를 이제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제 빨간색 부분 135단을 담당하는 그 크러치 부분이 있고 2단, 4단, 6단을 그 담당하는 크러치 부분이 있죠. 네, 보통 이제 수동 미션들은 엔진하고 변속기 사이에만 크러치가 존재를 하는데 DCT 미션 같은 경우에는 135단, 246단이 서로 이제 크러치가 분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두 군데 크러치가 있기 때문에 듀얼 크러치 미션인데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1단에서 2단이 변속이 될 때 1단 크러치가 떨어질 때 이미 2단 크러치는 붙어 있는 겁니다. 또 2단에서 3단 들어갈 때는 2단 크러치가 떨어질 때는 또 3단 크러치가 이미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엔진하고 미션이 서로 이제 끊어지는 일이 없는 거죠. 일반적인 변속기는 이제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 이제 그 크러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변속을 할 때 이제 짧은 시간이나마 그 동력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DCT 미션 차를 타보면 이 크러치가 끊어진다든가 덜커덩거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기어만 바뀌었다는 정도만 느껴지지 어떤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270도 크랭크 샤프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보통 이제 2기통 엔진은 크랭크 샤프트가 180도를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270도로 바꿈으로써
그 야마 크로스프레인 엔진처럼 그 바퀴의 트랙션을 이제 높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각 기통의 폭발하고 배기 행정의 그런 진동을 서로 상쇄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참 엔진 만들면서 머리를 많이 쓴 거죠. 네, 또 크랭크 축에서 이제 그 상쇄하지 못하는 이제 흡입하고 압축 행정에서 그 상쇄 못하는 그런 진동들은 밸런스 샤프트가 이제 그 진동을 잡게끔 돼 있습니다. 예, 보통 엔진들은 이제 크랭크 샤프트에 달려 있는 밸런스 웨이트로만 이제 밸런스를 잡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밸런스 웨이트 말고도 그 밸런스 샤프트에 달린 웨이트가 또 3개가 있죠. 이제 금색으로 된 부분이요. 예, 여러모로 이제 진동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엔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시동 걸면 엔진 소리가 상당히 부드럽더라고요. 보통 이제 2기통 엔진들이 좀 진동이 좀 심한 편인데, 이 혼다 아프리카 트윈은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예, 또 이거 말고도 유니캠 샤프트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기통당 포밸브를 이제 운영을 하려 그러면 캠 샤프트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캠 샤프트 1개 가지고 이제 포밸브를 운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무게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혼다 차량에 보면 이런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BMW 모터사이클이 보면 뭐 셰시라든가 서스펜션 쪽에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치중을 한다고 치면, 혼다는 약간 엔진이라든가 변속기 쪽에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상대적으로 좀 서스펜션이라든가 뭐 쇼바 이쪽은 조금 뭐 아프리카 튠이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아마 이제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그 전자 서스펜션까지는 뭐 혼다가 뭐 못 넣은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엔진 미션 뭐 이런 부분에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고 쇼바까지도 뭐 이런 전자식 쇼바까지 이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아마 혼다 아프리카 트윈이 뭐 최강의 어드벤처 바이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프리카 트윈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 타이어를 보면 9090-21이에요. 이걸 뭘 말하냐면 엔듀로 바이크하고 같은 타이어 사이즈거든요. 21인치 이제 휠이 적용이 되면서 그만큼 이제 험로 주파 능력이 이제 탁월하다는 거죠. 또 타이어도 이제 그 엔듀로 바이크 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그 바이크 하중에 비해서 좀 타이어 폭이 뭐 좁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험로 주파 능력이 더 이제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브레이크는 이제 니신제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스크는 이제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 쇼바가 이제 도립식 쇼바인데, 예, 흙바지가 이제 포크를 완전히 감싸가지고 이 이물질이 이제 포크에 묻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험로 주행에 포커스를 뒀다는 거죠. 예, 다음에는 이제 스텝인데요. 스텝이 이게 이제 순정은 아니에요. 이제 워낙 이제 순정 스텝이 좀 작아서 좀 큰 걸로 이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가드도 사실은 이제 요게 이제 순정은 아니고요. 기비사 이제 그 엔진 가드가 장착이 된 것이고, 뒷타이어는 150/70/18이에요. 예, 브레이크는 이제 싱글 니신제가 이제 장착이 돼 있고요. 타이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아프리카 트윈이 이제 튜브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휠이 이제 스포크 휠이기 때문에 이제 튜브 타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빵꾸 나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뭐 튜브 타이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사실 뭐 튜브 타이어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도시 주행에서 이제 뭐 그럴 일이 잘 없긴 하겠지만, 이제 뭐 험로에서 휠이 변형이 생겼다 할 때 그 일반 레디알 타이어는 이제 바람이 새버리는데, 튜브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휠이 번영이 생겨가지고 타이어가 벌어져도 주행이 가능하죠. 또 바람이 이제 완전히 새버려도 뭐 조그마한 컴프레셔라도 이제 바람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그래도 나는 뭐 튜브 타이어 싫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레디알 타이어를 끼울 수 있게끔 그 튜브리스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휠 테이프를 붙여서 그 스포크 쪽으로 이제 바람이 새는 걸 막아주는 거죠. 네, 오른쪽 스텝도 이제 교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페달도 사실 이제 발에 접촉하는 부분이 좀 너무 미끄러워서 이제 큰 걸로 이제 교체를 한 겁니다. 엔진 부분이고요. 사실 혼다가 이제 엔진 부분을 이제 컴팩트하게 하느라고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네, 전면에 보시면 이제 안개등도 순정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추가로 이제 장착을 한 거고요.
라이트를 보시면 한쪽만 켜지죠. 이게 정확하게 왜 한쪽만 켜지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바이크들은 또 다 한쪽만 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면 왜 한쪽만 들어오냐 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 뭐 그 전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한쪽만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오토바이 라이트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면 자동차가 이제 멀리 있는 거하고 이제 비슷해서 착각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래서 그 오토바이하고 자동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한 개만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금전적인 측면에서 좀 일리가 있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오토바이가 이제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양쪽이 다 들어오면 멀리 있는 차로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계기판 쪽을 좀 이제 보면 이 구성이 아주 좀 독특하죠. 이렇게 생긴 계기판 이제 처음 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멋있게 생기긴 했죠. 네, 아마 디자인 하시는 분이 대게 몸통을 보고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제 햇빛이 좀 이렇게 강한 그런 상황에서는 좀 잘 안 보이는 단점은 좀 있어요. 네, 계기판 우측에는 스위치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뒷바퀴 ABS를 끄는 스위치고요. 또 하나는 이제 G 모드 스위치입니다. 리어 ABS 오프 스위치는 이제 말 그대로 험로에서 뒷바퀴를 일부러 미끄러뜨릴 때 뭐 사용하는 그런 스위치고요. 또 G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험로에서 저속으로 이제 달릴 때 쓰는 모드인데 한 3단까지만 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까지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달릴 때 이렇게 때 쓰는 그런 이제 모드죠. 네, 계기판 좌측에도 이제 스위치 자리가 두 개가 있는데 우측에 이제 커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순정 안개등 스위치가 들어가는 장소라고 합니다. 왼쪽에는 이제 아직 뭐 기능 스위치가 뭐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향후에 뭐 어떤 옵션이 생기면 아마 이제 설치를 할 것 같고, 그 밑에는 이제 시가잭 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료 탱크는 이제 18.8리터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론트 쇼바도 감사력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예, 리어 쇼바도 이제 조절 그 노브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로드를 뭐 로우, 하이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로 돌릴 수 있죠. 네, 이제 엔진 오일 점검 뚜껑이 있고 그 우측에 보시면 이제 모터 같은 게 시커멓게 달려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변속을 하는 시프팅 모터입니다. DC 모터로 이제 DCT 미션을 변속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쪽을 보면 이제 배기구가 보이죠. 요 배기구가 이제 보면 이제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직수 모델은 이제 구멍이 두 개고, 그 국내 이제 혼다 코리아에서 가져온 모델은 이제 구멍이 한 개입니다. 아마 이제 소음 규정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은데요. 뭐 출력에도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탑박스죠. 이게 이제 사이드 박스하고 탑 박스하고 이게 이제 세트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사이드 박스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이게 이제 혼다 순정 사이드 박스입니다. 열 수 있는 레치가 이렇게 두 군데가 또 있고요. 네. 열쇠 키 박스가 있죠. 부착할 수 있는 이제 손잡이도 있고요. 안에도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못 보여드리고요. 예, 좌측 핸들바에는 이제 스위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이트 스위치,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드를 선택하는 셀렉트 스위치, 예, 세팅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락션 버튼, 그다음에 깜빡이 이제 좌우 버튼이 있고, 예, 그 밑에는 이제 DCT 미션에 이제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네? 앞에는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죠. 요걸로 이제 DCT 미션에 변속 업다운을 변속을 하는 겁니다. 네, 플러스가 이제 업시프트, 마이너스가 이제 다운시프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우측 핸들바를 보면은요, 네, 엔진 이제 스타트 버튼, 그 다음에 이제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뉴트럴 드라이브 스위치,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비상등,
다음에 자동 변속이냐 수동 변속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를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 거고, 이제 M이 되면 이제 매뉴얼 변속이 되는 거죠. 초점이 잘 안 맞네. 네, 이제 초점 맞네요. 네, 이런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 레버고요. 네, 스로틀이죠. 네, 스로틀은 이제 전자식 스로틀은 아니에요. 왼쪽에는 보면 이제 그 크러치 레버가 생긴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크러치 레버가 아닙니다. 킹 브레이크 레버인데요. 요게 이제 DCT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어를 넣고 그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별도의 파킹 브레이크가 따로 있습니다. 네, DCT 미션은 시동을 끄면 무조건 기어가 N단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내리막이나 오르막길 같은 데 세워 놓을 때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앉아서 이렇게 보는 모습인데요. 우측에 이렇게 보면 이제 풋 포지션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브레이크 페달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페달이 없죠. 뭔가 좀 허전하죠. 그래서 발로 나는 꼭 변속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대신 발로 이제 변속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이제 시프트 페달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옵션으로요. 네, 이제 외관은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타봐야 되겠죠. 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소리 아주 부드럽죠. 순정 파이프도 아주 소리가 괜찮아요. 밸런스를 많이 잡아서 그런지 또 아이들링 소리가 4기통 같은 그런 소리가 나요. 신기하죠. 네, 이제 신호대기에서 출발을 하면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가속이 돼요. 뭐 이제 다른 바이크처럼 막 왕왕왕 이렇게 안 해도 어느 순간 금방 이렇게 속도가 붙어요. 그런 느낌. 되게 빨리 변속하는데도 금방 가속력이 좋네요. 왕 안 하는데도 또 그런 느낌이네요. 특이한. 뒷받치는 좀 왕 해가지고 끌어올려야지 가속력이 빠른 느낌인데, 얘는 뭐 그냥 스르스르 언제 올라간지 모르게 그냥 기어가 다 올라가 버리네. 가속 느낌이 조금 이렇게 누가 앞에서 확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냥 살살살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DCT 변속기만의 그 특이한 그 현상인데, 이게 이제 기어가 언제 변속되는지 모르게 이제 동력이 끊어지질 않고 끊임없이 변속이 되니까 기어 변속이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70km 정도만 달려도 벌써 6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느덧 이제 속도가 뭐 느끼지 못하게 쓱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보통 엔진들이 이제 오토바이 엔진들은 상당히 이제 자동차 엔진에 비해서 마력형 엔진인데, 이 아프리카 트윈은 이제 아주 저속 토크형 엔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RPM을 굳이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아도 저속 토크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뭐 가속이 가능한 그런 엔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하는 질감이 자동 변속기 차하고 아주 비슷해요. 변속이 아주 금방금방 되죠. 그래서 이제 DCT 변속기의 특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엔진의 이제 토크형 엔진을 좀 이해를 하시고 타시면 좀 괜찮은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기존 바이크에 좀 젖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뭐랄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갤갤갤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제 굼뜨고 갤갤갤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달려보면 그렇게 뭐 느리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바이크처럼 타고 싶으신 분들은 자동 변속 모드를 하지 마시고 이제 수동 모드로 놓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변속을 하시면 세미 오토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운전을 하실 수도 있죠. 또 아니면 이제 그게 좀 귀찮으시면 드라이브에서 이제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놓으시면 약간 좀 변속이 약간 좀 늦게 됩니다. 이제 RPM이 좀 많이 올라가서 변속이 되죠. 그래서 S1 모드가 있고 S2 모드가 있는데 S2 모드 정도가 아주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브레이크 성능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큼 뭐 잘 듣는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준수합니다. 혼다 바이크가 그러하듯이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뭐 원하는 장소에 잘 쓰고 뭐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토크가 뭐 그리고 이제 핸들링이 되게 균등하지 않습니까? 되게 부족하고 이제 터널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윈드 시트 방풍 성능은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이 위에 이제 익스텐션을 달아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방풍 성능은 그런 데는 괜찮아요. 코너링 뭐 느낌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뭐랄까 좀 물론 이제 휠 베이스가 길어서 안정감은 있는데 뭔가 쇼바가 좀 약간 이제 통통 튄다고 그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이제 오프로드에서는 그런 느낌을 별로 못 받았는데 온로드 고속에서는 약간 좀 튀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코너링도 상당히 이제 뭐 준수한 편입니다. 뭐 사실 이제 제 차가 아니라서 좀 극한으로 이렇게 좀 많이 누워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느낌이 뭐 되게 상당히 뉴트럴해요. 어떤 뭐 특이한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건 별로 없고 좀 혼다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등생이잖아요. 우등생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움직여주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인데 조금 이제 아주 괄목할 만한 것은 그 코너링하고 DCT 변속기의 조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너를 돌 때 DCT 변속기를 적절히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다운 시프팅이 되는데 그걸 이제 코너링에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코너링 돌 때 뭐 마이너스 그 버튼을 뭐 한 번 아니면 또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속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속도를 줄일 때 전혀 뭐 충격이라든가 뭐 주춤거림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아주 매끈하게 그냥 게임하듯이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너 돌 때 코너 진입 직전에 이제 마이너스 버튼 뭐 한 번 또는 두 번 누르고 또 그래도 빠르다 싶으면 브레이크에 살짝 잡아주고 그러면 코너가 끝나는 거죠. 아주 게임하듯이 아주 손쉽게 코너가 돌아가죠. 네, 스탠딩 하고 있죠. 네, 스탠딩 자세도 상당히 편하게 이제 포지션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어드벤처 바이크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스탠딩 자세가 상당히 이제 그 피로도 풀어주고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라이딩 포지션이 상당히 편합니다. 어깨하고 이렇게 핸들바를 잡는 각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지션이 나오고 또 이렇게 뭐 허리가 아프다든가 뭐 이런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타도 편한 그런 포지션이 나오니까 상당히 이제 잘 만든 차가 느껴져요. 이제 시승 소감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아프리카 트윈은 이런 차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내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혼다 아프리카 트윈은 우등생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혼다 아프리카 트윈이 올라운드 모터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어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뭐 오프로드도 주행이 가능하고 또 배기량이 또 뭐 리터급이니까 또 온로드도 충분히 이제 뭐 속도를 내서 고속 주행도 가능하고 또 뭐 드라이빙 포지션도 상당히 편하고 또 뭐 스탠딩도 잘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연비도 또 좋아요. 또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어떤 특이한 어떤 부분만 좋은 게 아니라 혼다가 전반적으로 또는 목적성 뭐 이런 부분도 전방위적으로 다 이렇게 좀 뛰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혼다 아프리카 트윈에 대해서 좀 우등생이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또 혼다 아프리카 트윈은 누구를 위한 차냐 뭐 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이렇게 고민스러운데 사실은 뭐 누구를 뭐 꼭 집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뭐 아무나 탈 수 있는 차죠. 뭐 나이에 상관없이 뭐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뭐 이런 분들 또는 뭐 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모토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우리나라 도로가 또 그렇게 뭐 매끈하지가 않잖아요. 일본이나 뭐 선진국처럼 매끄럽지가 않으니까 또 이런 뭐 일반 로드 투어용으로도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타차종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도 가격도 또 뭐 BMW GS나 뭐 이런 경쟁 차종에 비해서 차값도 저렴하고, 네, 또 무엇보다 이제 또 큰 장점은 DCT 변속기죠. 이 DCT 변속기가 아프리카 트윈의 가장 이제 큰 장점이자 뭐 이런 그 특이점인데, 어떻게 보면 뭐 이 바이크를 뭐 이렇게 취미로 타는 게 아니라 뭐 출퇴근할 때도 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태까지 바이크를 타면서 바이크를 타고 출퇴근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 트윈을 산다면 이걸 타고 뭐 출퇴근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라이브만 넣으면 자동차처럼 뭐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 트윈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뭐 물론 이제 제 생각입니다. 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을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프리카 트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긴 영상 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차종의 시승 또 해보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